안녕하세요. 책골라조의 조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파이어족이 온다입니다. 영어 원제는 Playing with Fire이고요. 한국어판은 2019년에 나왔습니다. 추천 독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파이어족이 궁금한 모든 분들, 가능한 한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어 조기 은퇴를 하고 은퇴 이후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 행복한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직장인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저자 스콧 리킨스는 이벤트 회사, 컨텐츠 제작자 등으로 일했고요. 와이프인 테일러와 합쳐 연봉 1억 원 이상 버는 미국의 중산층 부부였습니다. 굉장히 부럽죠. 그는 미국의 중산층들처럼 소비를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2017년에 우연히 파이어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책은 스콧이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파이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나 직업, 소비습관, 지출 내역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저자의 개인 스토리를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5가지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 책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Here we go! 사실 저도 이 책을 공부하면서 파이어족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5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질문은 FIRE란 무엇인가요? FIRE는 약자인데요. 혹시 의미를 아시나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 경제적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조기 은퇴를 하고 그 이후에 행복한 중년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은퇴를 빨리 하자가 아니고요. 은퇴 이후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입니다. 이 파이어족은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언제든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벌어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라는 취지입니다. 책을 바탕으로 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고 보통 사람과 파이어족을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축과 투자 비율을 보시면 보통 사람들은 수입의 10%에서 15%를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제 월급에서 제가 저축하는 비율이 20%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파이어족은 수입의 50% 이상을 저축하거나 투자합니다. 그러려면 반대로 말하면 엄청나게 소비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소비는 자신의 수익에 맞게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소비하지만 파이어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거의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삶을 유지하고요. 그래서 주택, 자동차, 외식 이런 비용들을 매우 많이 아낍니다. 은퇴 나이를 보시면 보통 사람들은 50이나 60세 안팎으로 은퇴를 하잖아요. 파이어족은 40세 안팎으로 은퇴를 하고요. 빠른 경우는 30대에 은퇴를 하기도 합니다. 은퇴 시의 자산을 보시면 보통 사람들은 제각각이죠. 자산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자산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파이어족은 약 10억 원, 미국으로 따지면 100만 달러가 되겠죠. 그 이상의 자금을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경제활동을 보시면 보통 사람들은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죠. 너무 삶이 어렵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어족은 아까 전에 모았던 그 10억의 자산에서 5% 정도의 고정 수익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 행복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욜로족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공통점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젊은 밀레니얼 세대에서 추구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또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점도 공통점이죠.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뭐 가문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공동체를 더 중시하는 삶을 많이 사셨죠. 어떻게 보면 이 파이어족은 욜로족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욜로족이 내 하나뿐인 인생 소중하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잖아요. 파이어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소중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직업은 만족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빨리 은퇴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겠다 라는 뜻이죠. 욜로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소비 패턴이나 소비 규모일 것 같아요. 욜로족은 자신의 취향과 여가 생활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당한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파이어족은
거의 근검절약의 화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비를 굉장히 아낍니다. 이 책에서도 저자가 미국의 코로나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높은 거주 비용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주택, 또 자동차, 또 외식 이런 비용들을 아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파이어족은 행복과 소비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파이어족은 욜로족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욜로족은 현재 중심적이라고 본다면 파이어족은 은퇴 이후의 삶이 제2의 인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어족과 단순한 부자되기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물론 저축, 소비, 투자 이런 경제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이어족은 단순히 부자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탐욕을 멀리한다는 점이죠. 이 파이어족은 5%의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수입이 확보가 되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일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 행복한 일,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아닌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책에서는 7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유익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7단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가진 것을 계산하라. 내가 가진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계산해서 순자산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보셔도 상당히 경제적인 이해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2단계는 저축액과 지출액을 확인하라. 최소한 3개월치, 9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저축과 지출을 따져보고 내가 은퇴할 시기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생기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3단계는 일일 지출 비용을 줄여라. 각종 비용을 줄이는 팁들이 이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 온라인 쇼핑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두면 3일 동안 내버려 둔 후에 3일 후에도 사고 싶으면 그때 사라. 굉장히 유용한 조언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런 식으로 내가 매일매일 지출하는 이런 모든 비용들을 줄이는 여러 가지 팁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단계, 주택, 자동차, 식비 등 큰 비용을 줄여라. 이 세 가지를 줄이면 저축률을 30%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줄이지 못하면 파이어족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5단계, 저축을 효율적으로 해라. 저자는 은행 저축을 가능하면 피하라고 합니다. 이율이 낮기 때문이죠.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이율의 부채를 갚든지 아니면 인덱스 펀드 같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든지 즉 수익이 나는 투자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6번째, 소득을 늘려라. 저자는 부업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업에 만족하지 말고 투잡, 쓰리잡, 가능하면 아르바이트까지라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은퇴를 앞당기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가능하려면 건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단계는 파이어 공동체를 찾아라. 자신과 가치관이 동일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동기부여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족이나 부부가 가장 가까운 파이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에서도 이 파이어가 가능할까요? 책의 맨 뒷부분에 있는 권도영 대표님의 그 리뷰가 참 진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특수성을 어필해 주셨거든요. 사실 이 책은 미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군복무에 문제가 있고요. 또 높은 교육열과 또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결혼 후에 자녀 양육비나 그런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수도권에 대한 그 거주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이 파이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책 나눠줄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이어족에 동참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비판적인 입장이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한 분께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딩크족이 그랬고 욜로족이 그랬고 또 지금은 파이어족이네요. 다음엔 또 어떤 종족이 뜨게 될까요? 궁금하네요. 다음 주에는 제가 여행 에세이집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여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접 경험으로 위안을 삼고자 여행 에세이집을 한 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